이거는 저도 6, 7살이 될 때까지도 물고 있는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차 하고 발견했던 그때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더 어린 친구들은 진짜 이게 중요하겠구나라고 깨달았던 게 바로 였어요. 어머님들 모두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프롬마 마동심리상담센터 원장 전미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들한테, 아빠들한테 아이들이 내 아이가 잘 먹지 않는 건 진짜 많이 고민이에요. 그죠? 먹는 거는 단순히 또 건강이나 뭐 성장, 발달하고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우리 일과잖아요. 근데 육아하면서 진짜 어려운 게 매일매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과들이 잘 지나가지 않을 때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뭐 밥 안 먹는 거, 옷 안 입으려고 하는 거, 양치 안 하려고 하는 거, 그죠? 그래서 아마 특히 식사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원을 보낸다거나 하더라도 최소 하루에서 한 번에서 2번 정도는 반드시 집에서 또 케어가 돼야 되는 일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더 고민이 많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먹는 행위조차도 사실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기질 그리고 우리가 아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하는 양육의 태도와도 연관성이 상당히 높아서 아마 오늘 저의 파트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룰 수 있는 파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 한번 보려고 해요. 이 교육 주제죠. 먹는 것에 관심 없는 아이 왜 그럴까요? 먹는 것에 관심 없는 아이, 도대체 내 아이가 왜 먹는 것에 관심이 없을까랑 관련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쉽게 일시적으로 아이들이 잘 안 먹는 이유 아파서, 그죠? 그리고 아프고 나서 회복 중일 때 우리 아이들 뭐 감기가 걸렸다거나 컨디션이 안 좋다거나 할 때에는 실제로 입맛이 떨어지죠. 근데 뭐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건 어찌 보면 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이가 건강만 회복되면 괜찮아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아이가 회복되는 시간을 지켜봐주면 되니까 얼추 잘 지나가는데 우리 애는 맨날 배가 안 고파요. 이런 경우들. 근데 방금 전에도 이제 내 아이는 양이 좀 적은 아이인 것 같다라는 통찰을 올려주셨는데 그거랑 또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유도 되게 가지각색이죠. 냄새, 질감에 유달리 예민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엔 또 씹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서 왜 아이가 오랫동안 입에 물고 있다, 음식을 물고 있다라는 질문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들도 있었는데, 그게 이 씹는 방법이랑 연관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착석이 너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아이는 식사를 하는 25분, 30분을 앉아있지를 못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까다로운 경우, 이 2가지는 사실 다른 것보다도 내 아이의 기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지도 모르고, 내가 내 아이에 대한 기질을 얼마만큼 잘 이해해서 식습관을 안내하고 있는가 하는 나의 평소에 양육 행동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다양한 이유들을 나열을 해보고 그 이유들을 좀 분석해 봤을 때 사실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하고 연결이 돼서 식습관에 어려움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찾아가 볼 수가 있어서 오늘 좀 대표적인 것들 가장 굵직하게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거요. 오래 물고 있는 습관. 그 아이들이 실제로 밥을 넣고 그냥 가만히 있죠. 그 유달리 그 녹여 먹는 것처럼 오랫동안 입에 물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친구들은 전반적으로 식사량이나 먹는 것에 대한 흥미나 관심도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오래 물고 있는 습관이 유달리 좀 강한 친구들은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이 2가지 행동을 좀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오래 물고 있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씹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 아이들이 식사를 하는 씹는 행동은요.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어금니를 살짝씩 아래턱을 돌리면서 음식을 으깨는 행위들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된 우리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미 다 발달을 했고 설사 내가 어렸을 때 씹는 행동이 조금 어설펐다 하더라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창 구강에 대한 움직임이나 음식을 씹고 삼키는 이 구강의 근육들의 움직임들
를 연습하고 발달시켜가는 아이들을 고려를 해보면 식기 행동이 사실 밥 먹기 전에 이유기부터 나와요. 그래서 단순히 쪽쪽쪽 빨아서 꿀꺽꿀꺽 넘기던 우유가 아니라 아이들이 이유를 혓바닥으로 천장에 대서 이렇게 비벼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아주 작은 알갱이가 느껴지면 잇몸으로 부벼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유기 때부터 아이들이 씹는 행동에 대한 게 아주 차근히 쌓여가는데 대부분 오래 물고 있거나 식사를 별로 편안히 여기지 않는 친구들, 그리고 어떤 구강 자극의 어떤 질감을 되게 불편해하는 친구들은 이유기 때부터 식기 행동과 관련된 것들이 좀 놓쳐졌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의 내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과거로 가봤을 때 우리 아이는 이유기 때부터 이유가 좀 원활하고 수월하게 잘 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유기 때부터 확실히 좀 놓쳐진 게 있고 쉽지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연령에 맞는 질감이나 식기 행동을 필요로 하는 음식보다는 조금 더 어렸을 때 먹었어야 되는 형태로 살짝만 뒷단계로 가서 질감을 그리고 씹는 행동을 차분히 다시 형성시킬 수 있게 식재료를 요리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6, 7살이 될 때까지도 물고 있는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차 하고 발견했던, 그리고 실제로 이론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내용인데 정말 단순하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밥의 양이 많지는 않은가. 제가 만났던 아이들 중에서 식습관 때문에 먹는 것도 너무 어렵고 먹는 양도 적고 그러면 또 우리는 배변 활동하고도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식습관, 식행동과 배변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이렇게 만나서 그 친구들이 그 배변의 어려움이 6, 7세까지 이어지고 학령기 바로 직전까지 가게 되면 사실 진짜 큰 배변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만나서 그때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더 어린 친구들은 진짜 이게 중요하겠구나라고 깨달았던 게 바로 밥의 양이었어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잘 안 먹으니까 일정 부분 밥이랑 반찬이랑 이렇게 섞어서 한 숟갈 툭 떠서 입에 넣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씹어서 삼키면서 씹으면서 이게 자동적으로 되죠. 멀티가 돼요. 이 구강 안에서 되게 다양한 활동들이 나조차도 모르게 잘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밥을요, 다 잘근잘근 씹어서 한 번에 넘기고 싶어 하는 특성이 있어요. 신기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이하고 어른의 분명한 발달적 차이예요. 그래서 조금 작은 양을 여러 번 쪼개서 줬을 때 아이들이 내가 내 입 안에서 다 씹어서 한꺼번에 넘길 수 있다라는 느낌을 더 자주 잘 받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씹어서 넘기는 행동이 조금 더 수월하고 원활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내가 평소 우리 아이에게 밥을 줄 때 그 밥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걸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물고 있는 습관과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표라서 같이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요거 한번 가볼게요.